중국이 안녕하세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도 나라 안팎 중국의 이야기를 유명한 전달해드리러 앵커가 왔습니다.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외국인들의 눈에 건데요. 비친 한국의 그 모습은 이유가 때로는 한국 놀라움, 여행담을 때로는 말해서라고 감동으로 합니다. 다가오곤 하지요. 생방송 사고라며 오늘은 중국의 각종 유명 뉴스 미디어와 앵커 SNS에 리우젠이 일파만파 한국을 영상이 방문하면서 퍼지고 겪게 있습니다. 되는 놀라운 인식의 도대체 변화 한국에 이야기를 대해 어떤 소개해드리려고 발언을 한 합니다. 걸 중국이 발칵 한국에 대한 뒤집혔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중국의 중국인이 유명한 어떻게 앵커가 한국의 진정한 생방송 중에 가치를 사고를 친 발견하게 건데요. 되었는지 그 그 감동적인 이유가 여정을 한국 함께 따라가 여행담을 보실까요? 말해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사고라며 저는 각종 중국 미디어와 중앙방송국의 뉴스 앵커 SNS에 리우젠입니다.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20회가 있습니다. 넘는 세월 동안 도대체 뉴스 한국에 앵커로 대해 활동하며 어떤 발언을 중국 한 걸 국민들에게 중국이 다양한 발칵 소식을 뒤집혔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많은 유명한 분들이 앵커가 저를 국민 생방송 앵커라고 중에 사고를 친 불러주시는데 건데요. 그런 호칭이 늘 그 이유가 부담스럽기도 한국 하고 여행담을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앵커로서 겪었던 가장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2달 전 저희 방송국의 정규 뉴스 프로그램 생방송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루고 있었는데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중 정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최근 한국에서 중국인을 거부하는 식당이 또 등장했다는데 이는 한국의 반중 정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패널의 말에 다른 패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저 진행자로서 대화를 이어갔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2주 전에 한국을 다녀온 참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방송 중에 앵커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한국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반중 정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으니까요. 한국인들은 무조건 우리를 싫어할 거야. 길에서 중국어를 쓰면 무시당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득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중국어가 서툴렀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을 때도 기사님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비록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택시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명동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 쇼핑하러 오셨군요. 명동에는 좋은 곳이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명동에 도착한 후 저는 유명한 한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었죠. 오히려 한국인 직원이 서툰 중국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가게에 중국 손님 많이 와요. 맛있는 한국 음식 많이 드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중국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사진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역시 중국인이라 싫어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가족은 곧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직접 말해보라고 해도 될까요? 실전 연습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인을 싫어한다던 한국인들이 오히려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중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가족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아들이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준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무 기특해서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서울과 부산을 여행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는 한국 상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길을 잃었을 때는 한국인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죠. 지하철에서 짐이 많아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옆자리에 한국인이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거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대도시는 아직도 거리에 쓰레기가 많고 간혹 노상방뇨 같은 문제가 있는데 서울의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심지어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 지역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의사가 있었고 대기 시간도 생각보다 훨씬 짧았어요. 중국에서는 간단한 진료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약을 받는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반중 감정이 강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정하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경험한 한국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한강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중국인이 싫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치랑 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도중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제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직접 한국을 가보니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패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카메라맨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그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방송이 끝난 직후 제 발언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거 실화야? 국민 앵커가 한국을 칭찬했다고? 우리한테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거야?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제 말 한마디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국 내부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고 저는 며칠간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국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리우젠,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방송국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송 중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한국의 관계를 생각해야. 저는 사장님의 말을 정중하게 듣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잠시 방송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발언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내에서 한국행 비자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소셜미디어에는 나도 한국 가봤는데 리우젠 앵커 말이 맞음이라는 후기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리우젠 의진실 해시태그를 만들어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적이 없어요.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내 생일을 기억해서 선물까지 준비해줬어요. 아플 때 한국인 교수님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놀랍게도 저는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방송국 측에서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번복한 것 같습니다. 복귀 첫날 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방송 후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직한 앵커 리우젠을 응원합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휴가에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주세요. 한때 한국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동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방송에 복귀한 후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앵커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휴가를 맞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곳을 둘러보았고 더 많은 한국인들과 교류했죠.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실감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도 좋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더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게다가 중국보다 훨씬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들을 여행하면서는 한국의 자연 보존 노력에도 감동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관광지가 과도한 개발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면서도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중국 요리도 다양하고 맛있지만 한국 음식은 건강에 대한 고려가 특별히 돋보였습니다. 발효식품의 다양함과 신선한 재료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식의 정갈함과 아름다움은 중국 요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편견 속에서 살았구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저는 중국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였어요. 처음에 방송국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 이전 발언이 가져온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결국 기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몰랐던 이웃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놀랍게도 중국 전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실제 모습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죠. 최근에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편견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진실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것 속에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모든 나라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더욱 넓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아름다운 한강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여러분만의 한국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작은 다리 하나를 놓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공유해온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실만을 전하는 앵커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중앙방송국의 뉴스 앵커 리우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편견이 깨진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